안녕하세요. 청취자들을 위한 편파 방송 머니스토리 대본 없이 뒷거리는 방송 머니스토리 이야기꾼 꼰대와 뭉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게 새 재테크 2014년 한번 해보겠다는 분들께 우리 홍수용 기자가 전한 죽을 때까지 월급 받고 싶다. 야, 멋지다. 제목 그죠? 야, 제목 박수. 꼰대님 근데 이게 죽을 때까지 월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월급 받는 방법이 이제 올해부터 해봐야죠. 이게 죽을 때까지 월급 받긴 해야 돼. 우리가 100살을 산다는데 100살 이상을 산다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우리 홍 기자님은 이게 갑자기 지키지도 못할 그죠? 작심 삼일로 끝나는 저축 계획을 갑자기 잡지 마라. 아, 예, 그렇죠. 못한다. 그는 그 하루 담배 두 갑을 20년 동안 피우던 골초가 당장 담배 끊겠다 하는 것보다 더 비현실적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도 이해를 해도 요즘 자산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수명 관리를 한답니다. 수명 관리. 수명 관리. 안 되면 그래서 수명 관리. 그래서 부지런히 담배를 많이 피워서 수명을 이제 단축시키는 거죠. 자산 관리가 안 돼.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반대로 생각 보면 더 자산 관리 측면에서 맞겠는데 왜냐 100세 시대 이거 다가왔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평균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죠. 그렇죠. 아직 저는 아직 담배를 그렇게 피우지는 않아요. 현재 계속 이제 좀 되든 안 되든 자산 관리를 열심히 해보려고 계속 지금 노력 중인데 저도 모르죠. 또 생애 관리가 같이 들어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검증합시다. 예, 그래서 검증하는 게 좋겠죠. 네. 생애 관리는 나중에 해보고 네. 수명 관리는 일단 네. 자산 관리에 우리가 한번 붙어보자고요. 그래서 부모 잘 만나고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재주가 뛰어나고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났다면 왜 재테크가 필요하겠는가? 한때 그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이 지났다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꼭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있는 사람만 계속 이제 있어지고 이제 그런 말인데 네. 꼭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스포츠나 예체능 이런 분야에도 네. 또 아주 본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재테크 분야에서도 우리가 또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거 한번 또 새 재테크 태도 조금 하나씩 정리해놨는데 이거 우리 뭉치 씨가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과거에 매달리지 마라. 옛날에 주식으로 수억 번 그렇지. 딱 있다 왕년에 명담을 넣어놓는데 왕년에 이러는 왕년에 내가, 집에 그렇죠. 그렇지. 집에 왕년 이야기하면 많다. 남자들은 보통 왕년 이야기하면 이제 군대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죠. 날 셉니다, 그죠? 이럴 때 우리는 얘기하죠. 집에 헬로콥터 집에 비행기 있다고. 날 셉니다. 맞습니다. 지금 과거의 경험담에 따라서 매달리지 마라. 쉽게 말하면 자산 관리 측면에서 보신다면 이게 기대 수익률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기대에 대한 수익률,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나오는 기대 수익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처럼 그런 기대치가 이제 안 나오죠. 그래도 과거가 많이 다르죠. 특히 이제 가면 갈수록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네, 아침에 다르고 오후에 다릅니다, 그죠? 네. 1시간 전에 다르고 지금 달라요.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 시대, 그죠? 예, 그런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큰일 나죠. 그렇죠. 예전에는 애도 많이 태어났고 집도 없으니까 집도 지어야 되고 그죠? 8% 10%. 그죠? 네. 예. 기업에 대한 돈의 수익이 많으니까 이자도 높고 당연히 그때는 수익 자체가 많이 높았습니다. 사 놓으면 돈이 되고. 그렇죠. 사 놓으면 돈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 이제 자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다 보면 기대 수익률 자체가 많이 낮아지긴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주식을 하면 뭐 한 10% 20% 돼야죠. 예. 이런 생각이 많이 있으셨는데 지금도 30%는 떼야 된다는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과거 무용담을 들어두시면서 근데 적정 기대 수익률은 현재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10%에서 8% 수준으로 많이 낮은 상태고요.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 몇 배나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정기 예금 수익률 한 2배 이내 목표에서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성장 저금리가 도래했기 때문에 과거에 매달리지 마라 이 의미는 기대 수익률 자체를 많이 낮추고 그렇게 시작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하여간 이게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돌이 됩니다. 오로지 이게 앞만 쳐다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읽어볼게요. 소신에 따라 투자하라. 자신의 투자 경로를 되돌아볼 때 꼭지점에서 사고 바닥에서 팔았다고 생각한다면 가계에 연연하고 끼가 얇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우리 저 기사를 쓴 홍 기자님도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이게 아무리 기가 두터울라 해도 그렇죠. 이게 옆에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동으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서로 가기 쉽지 않거든요. 누가 얘기하죠. 야, 이건 내만 아는 건데 내 아는 사람이 여기 다니는데 그런 정보들에 의해서 실질적인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직장 생활하면서 직접 투자, 주식 투자는 대부분 다 하시죠. 왜냐하면 또 사회가 단절된 상태에서 유일한 또 재미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남자들은 또 소주 한 잔 먹을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기가 얇다, 두껍다 이런 것보다는 우선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준되는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은 뭐 남한테 받든지. 그죠? 자기가 스스로 좀 알고 있든지 뭐 디테일하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기준점 되는 자기 기준점 되는 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말씀하신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이 있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정리식 뿐만 아니라 이제 분산 투자라든지 아니면 장기 투자라든지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원칙 없이 투자를 하신다는 게 문제신 것 같아요. 내 원칙이 뭔지 알아요. 나는 원칙이. 뭡니까? 나는 원칙이 우리 이제 내 원칙은 네. 우리 뭉치 네, 씨가 팔면 나도 팔고 뭉치 씨가 사면 나도 사고. 그렇습니까? 저를 믿는 소리네요. 이거는 뭉치 씨를 믿어야죠. 이거 사고 한번 치면 대박인데 사고를 아직 안 쳐서 그렇지.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제 원칙과 기준, 이제 원칙과 기준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중요합니다. 예, 아주 중요해요. 근데 저는 고객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직접 투자를 해보라고 해요. 대신에 하는데 잃어도 되는 돈 범위 내에서 하라고 얘기. 말씀드리면 잃어도 되는 돈 범위가 물론 개인마다 틀리겠죠. 뭐 직장인들은 몇십만 원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돈이 있으신 분들은 뭐 1,000달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잃어도 돈은 되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 일단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는 경향이 좀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원칙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경제를 알 수 있다는 효과가 있는 그렇죠. 거죠. 지식 투자 안 하면은 신문 볼 일도 없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그 돈도 잃었는데 뭐 아는 것도 없다면 그렇죠. 이거는 뭐 다 잃은 거고 네. 돈은 잃었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게 배웠다. 그렇죠. 이러면 근데 어쨌든 뭐 다 돈 꼴고 기분 좋은 사람 없으니까 네. 어쨌든 자기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그죠? 그렇죠. 그것을 또 미리 설정해 놓는 것도 대단히 네. 중요하다. 그에 대한 이제 주식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또 이런 투자와 수익과 리스크는 비례된다는 거. 수익이 높으면 위험도 높구나라는 그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감도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는 남이 얘기하는 것보다 겪어봐야 알죠.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지만 그 자기 범위 내 소득 범위 내에서 잃어도 되는 돈, 소액이라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서 경제를 알아가는 그런 플러스 알파 부분에 대해서 많은 베너핏을 가져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이제 좀 긍정적인 게 과거를 되돌아보지 말고 좀 이게 긍정적인 태도도 가지고 그죠? 어떤 기준과 원칙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예. 그리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도 좀 가져볼 필요가 좀 그렇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뭐죠? 재테크의 첫 번째 법칙. 줄이라. 줄이라. 줄아라. 줄이라. 이게 이제 참 줄이라 이러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줄일 게 없다. 뭘 줄이노?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밥도 먹지 말라고. 뭘 줄이나 이러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뭘 바꾸냐? 생각을 바꾸는 거지. 뭔 생각이요? 이건희 회장이 뭐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 그런 거지. 생각을 바꿔야 돼. 예를 들면 그 위에 있던 뭐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을 마인드를 바꿔야 돼. 그렇구나. 그럼 마인드를 안 바꾸고 사교육비를 줄인다. 이러면 뭐 무슨 현상이 벌어집니까? 바로 마누라하고 전쟁이 벌어진다. 내가 예. 아직 꼰대 신앙이 안 돼봐가지고 그걸 잘 모르겠네요. 그죠.
마누라하고 전쟁이 벌어진다. 이게 태도를 줄여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 집에 대한 태도, 그죠? 소비에 대한 태도. 저걸 꼭 내가 사야 돼 이런 어떤 비교, 이런 경쟁, 이런 그 태도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 나오죠. 줄이려면 아까 말씀하신 태도에 대한 변화도 필요할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이제 금전 출납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럼요. 다 이제 일구 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가계부를 쓰자. 예. 그 관련된 책이 무수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구동성 아닙니까? 꼰대님도 이 관련된 책을 쓰셨죠 예전에? 아 이런 거 많이 썼죠. 많이 썼죠. 나는 쓰고 나는 안 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옵니다. 보면 자산 현황표 왼쪽에는 현금 자산, 투자 자산을 기록하고 오른쪽에는 단기와 장기, 이 부채를 쓰자. 즉 재무제표 개념인 것 같은데요. 근데 기자님 말씀이 여기 옳아요. 근데 개인이 이걸 안 그래도 묵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할 수 있냐 이거죠. 자,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가계부 기분 나빠서 안 써. 이게 쓰면 기분 나빠서. 근데 가계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중요한 건 가계부는 쓴 가거 기록에 대한 가거 지출에 대한 기록밖에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예산 설립이 필요해요. 예산 설립. 예산. 그래서 가계부와 예산은 동일하지 않아요. 새 예산. 그래서 저는 가계부는 써도 뭐 지출이 줄진다는 생각 안 해요. 과거에 얼마 썼기 때문에 물론 반성을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뭉치님도 이런 거 한번 써봤어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는 안 써요. 가계부는 안 쓰는 대신에 밑에도 나와 있지만 통장 분리를 합니다. 예, 통장을 이제 급여 통장, 뭐 지출 통장, 이제 비상 예비 자금 통장 이렇게 통장을 분리시키면서 통장을 분리시킨다는 게 통장을 뭐 찢는다 이런 말은 아니죠. 찢을 통장이 찢는 게 아니고 통장을 새롭게 그렇죠. 개설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통장 수를 늘리는 거 이게 그렇죠. 찢는 게 아닙니다. 통장 수를 늘리는 거.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장 아까 말씀하신 찢지 말고 분리시켜서 이 분리된 통장에서 자기 예산만큼 돈을 입금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체크카드를 통해서 지출을 한다면 중요한 것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돈을 쓸 수 있는 효과가 충분히 되시는 거죠.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돈을 쓰려면 이거 우리 신용카드가 아닙니다. 지출 그 체크카드 이 통장이 있는 잔고 범위 내에서 쓰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저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체크카드를 쓰시면 그 쓴 내역에 대해서 잔고가 날라옵니다. 얼마 썼다고. 날라오죠. 근데 이게 필요해요. 자극을 받으려면 내가 돈을 썼다.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다. 이것도 다시 날라와 있는 소리죠. 그런 것도 있나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돼요. 근데 유료예요, 유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은행 등급이 높으신 분들은 공짜지만 대부분 한 500원에서 900원 정도 이야. 지불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뭐. 근데 그게 되게 파워풀해요. 예를 들면 내가 100만 한 달에 50만 원을 쓰겠다.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잔고 25만 원 딱 남았다 문자가 왔죠. 그러면 이제 3주 동안 살아남아 있는데 이제 굶어야지. 그렇죠. 이제 똥줄 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그런 걸 통해서 의식적으로 노력이 되면서 그럼 집에도 빨리 들어오게. 그렇죠. 술 약속 잘 안 하지 그러면. 예. 그리고 이제 조심할 부분은 요즘 카드사 맨날 전화 옵니다. 리볼빙 서비스를 해가지고 체크 카드인데 잔고 부족하면 그 신용카드로 대체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하나만 하죠. 야, 그거는 뭐참그 금융기관 은행의 그 잔머리 같은데. 그렇죠. 잔머리 같은데. 저는 이게 체크 카드를 써요. 근데 이제 저는 100% 체크 카드인데 네. 우리 와이프는 네. 이 아직도 이 신용카드에 대한 유혹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조금 있습니다. 왜 조금이냐 보면 뭐 포인트 가지고 커피 버터 샀다. 이렇게 모아갔다 이런 게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가지고 그게 10만 점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뭐 우리 와이프도 신용카드를 쓰지만 나름대로는 좀 계획해서 쓰는 그렇죠. 사모님들 좋아하죠. 신용카드 포인트 대라 뭐 대라 뭐 준다. 근데 행동 제무학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현금으로 쓸 때보다 신용카드로 쓸 경우에는 지출이 1.5배가 더 쓴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당연히 외상인데 외상. 그렇죠. 외상이죠. 돈이 없어서 쓰는데. 그렇죠. 현금으로 지불하면 그 쓰면서 그렇지. 돈이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지. 내 돈 줄어드는 게 그렇지. 보이고. 신용카드는 안 된다 소리죠. 그렇지. 이게 이제 네. 재무학적으로 검증이 됐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그렇죠. 이런 그 선인들의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인들. 즉 돌이켜 음, 말씀드리면 음, 우리 사모님들이 포인트라든지 혜택을 위해서 신용카드를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소비가 더 많이 느는 효과가 더 크다. 차라리
그 조금 받는 마일리지 적립금 안 받고 음. 그냥 체크카드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다. 음. 예, 그리고 체크카드 쓰면 소득공제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여기 보니까 이제 연금 저축 상품 이런 것도 이제 질문이 하나 이제 네. 질문이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걸 그 연금 저축 상품 보니까 그 질문이 여기서 조금 같이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그런데요. 같은데. 네. 여기 이제 질문 주신 분이 올해 작년에 지난해 직장을 처음 이제 입사를 했대요. 네, 입사해가지고 신입 사원이죠. 신입 사원인데 연봉이 이제 3천만 원이 안 된답니다. 아유 그래도 많다 그죠? 예, 연봉이 한 3천만 원이 채 안 되니까 약 3천만 원으로 잡고 잡고 올해 연금 저축 상품 자기는 이제 선배가 권유를 해서 연금 펀드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연금 펀드 가입을 이렇게 풀이라고 하면 우리가 연간 400만 원이죠. 네. 공제 한도가 그죠? 예, 한도 끝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좋을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뭉치 씨는? 3천만 원 한도 내 40만 원, 400만 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월 한 33만 원 정도.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금융상품을 선택하실 때는 이런 기준이 있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즉 약 복용하는 거랑 동일하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약이 나한테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죠?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은 다 좋냐? 그건 아니거든요. 비슷해요. 자기 체력과 자기 상태에 맞는 처방이 필요한 건데 금융 상품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급여라든지 현재 재무 상태에 맞는 상품 선택이 중요하시다. 자, 아까 말씀하신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예, 불이백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55세 때까지 돈이 묶인다는 거죠. 예, 나라에서 괜히 소득공제 주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올해 묶어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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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책임 못 지니까 너도 조금 해. 대신에 소득공제 줄게. 근데 직장 사회초년생 보십시오. 돈이 있습니까? 없죠. 예. 처음에 부모님 편지도 사줘야 되고 애들 술도 먹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시드머니 종잣돈 마련 여유자금 마련이 필요한 건데 중요한 거는 내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예를 들면 일정 부분밖에 안 된다. 근데 그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연금 저축으로 넣으신다. 예,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단 유동성이 조금 더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이 좀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그 급여 자체가 작기 때문에요. 세금 자체도 얼마 안 내요. 예, 소득공제 상품은 당연히 연봉이 많으신 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5천에서 8천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표가 난다. 표가 티가 나지만 표가 나고. 아니 분들은 티가 별로 안 나요. 맞자. 근데 그 몇만 원 꼴랑 받으려고 돈을 내가 55세까지 처음부터 목돈을 넣어서 유지해야 되냐? 이게 이제 장기 상품이잖아요, 그죠? 네. 55세면 네. 이제 입사를 했다면 뭐 30에 안 됐다는 네. 이야기고 그러면 최소 25년 이상을 네. 넣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장기 상품이다. 유지해야 된다 소리죠. 유지해야 예. 된다. 뭐 5년 그래서 너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좀 시점을 조금 조금 늦추든지 아니시면 딜레이를 하시든지 불이백을 조금 예, 아니시면 그냥 상품 가입만 한 상태에서 불입을 하지 마요. 불입하지 말다가 연말에 내가 어느 정도 여유자금도 모으고 종잣돈도 모으고 근데 회사 떡값이 나왔네 떡값이. 이게 이제 일진압도 되니까 그렇죠. 이거 이제 이 400만 원 공제가 매달 꼭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네. 매달 넣을 수도 있고 연말에 가서 네. 그 당시에 재무 상태를 보고 그죠? 넣고 400만 원 일시로 넣을 수도 있고. 사회초년생들 아마 그런 납입에 대한 유연성을 고려해서 그런 연말에 여유자금으로 불입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거는 그 납입의 자유가 되는 상품들이 정해져 있어요. 즉 은행에는 연금 신탁, 뭐 보험사에는 연금 저축보험, 그다음 증권사는 연금 펀드라는 형태로 출시가 되는데 이 증권사 상품이 이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백이 자유로워요. 예. 이제 보험은 그냥 한번 딱 정하면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연금 그 소득 공제가 되는 연금 저축 펀드. 상품들을 선택할 때는 펀드. 증권사 쪽 하시는 게 유리하실 거고요. 유연하다. 네, 유연한 납입에 대한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다 이제 장단점들이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연금 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나중에 이제 종신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기능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비교해 봄직은하다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기사 이런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사회초년생은 연금 펀드 얼마씩 넣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내 현재 재무 상태, 초년생, 그리고 현금 흐름까지 다 고려해서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게 질문 주신 분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는데요. 예. 자, 그럼 오늘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그리고 한번 여기 해볼까요? 마지막에 하나만 이것만 정리하고 할까요? 여기
비상용 통장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위한 것으로 시민 계좌에 통상 한 달에 드는 생활비의 1.5배를 적립해 주는 돌발 거다. 상황이 보통 뭐 술값 그런 거. 뭐 많죠. 이제 부모님 뭐 경조사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병원 갑자기 못 아팠다. 아파하는데. 뭐. 근데 우리 꼰대 씨는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여기 이 부분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좀 있어서. 비상용 통장 첫째는 비상용 통장에 넣어둘 돈이 없고요. 돈 벌면 합니까? 이게 하기가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니 그 월급에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 월급에 뭐 잠이 오나 하는데 뭐 아니 저는 그 와이프한테 늘 그러죠. 우리 와이프가 그 월급에 잠이 와 그러면 내가 그 월급 다 어디다 쓰노? 이게 돈이 없어요 돈이. 맞네, 맞아요. 우리 와이프도 다 어디다 쓰는지. 그렇지. 돈에 눈이 달렸는지 뭐 발이 달렸는지 네. 발이 달렸는지 어디로 가는 거 없어요. 근데 우리 뭉치 씨는 네. 비상용 통장에 대해서 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재무 이제 설계 정석에 나오는 책에 보면 이제 미국 기준으로 외벌이는 뭐 자기 생활비 6배, 맞벌이는 생활비 3배 정도로 적립해 주는 게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그럼 1억 버는 사람이 한 달 1억 버는 사람은 3억을 저축해 놔야 돼요? 이게 불가능하지. 이 정석이라 나와요. 정석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쭤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현금 패턴과 상황을 분석 시에 현금이 얼마 정도 있으시면 충분하시겠냐. 즉 그거는 개개인마다 다 틀리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현금이라는 거는 필요합니다. 비상 예비자금 통장에. 근데 그게 자기 생활비의 몇 배 이런 게 공식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자기 생활비에서 자기가 고려해봤을 경우에 얼마 정도 적정한지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한 달 생활비보다는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겠죠. 네. 예, 한 달은 개길 정도는 있어야지. 그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금융 상품 선택뿐만 아니라 어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그걸 내꺼화 시킬 때는 자기 기준으로 보셔야 돼. 자기 기준으로. 예. 우리가 이제 최소한 한 달을 비용은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사실 요즘 뭐 돈 빌려준다는 데도 많고 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것들은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죠? 예, 네. 그래서 빚도 좀 이렇게 만약에 지금 어떤 과다한 부채가 있다면 이런 거 지금 우리 홍 기자께서 기사를 쓴 내용들이 일단 줄이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 계획을 잘 잡자. 그러다 보면 이렇게 뭐 자산 해당표, 현금 흐름표도 만들자. 또 뭐 비상용 통장도 만들자. 상당히 이제 이론적이면서도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는 좋아지고 또 계속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어떤 시장의 가장 원칙적인 건데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전거 넘어지는 것처럼 넘어지는 거는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한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서민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즘 이제 가난 뭐 곳곳에 가난의 도살이고 가난 경영이라는 말도 하도처럼 등장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홍 기자가 좀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기사가 있습니다. 크게 재테크 태도. 정도미 먼저 1번, 2번, 4번 우리 뭉치 씨가 한번 읽는 것으로 정리를 마치도록 하죠. 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애 보고 읽어보라는 의미 같네요. 자, 긍정적 마인드 가져라. 긍정적 마인드. 과거에 매달리지 마라. 내가 네. 어쩐다 하지 마라. 네, 사람을 정성껏 우리 대하라. 이야기 안 했다. 사람을 정성껏 대하라.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우리 뭉치 씨가 하면 나의 기준은 뭉치시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주변에 감사합니다. 저를 사람으로 봐주시네요. 이게 주변에 돈이 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 뭉치 씨는 촉이 좋잖아. 촉이. 그래서 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정성껏 대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금요일 밤인데 소주 한잔 하러 가시죠. 끝내고. 예. 그것도 뭐 나중에 또 사고 또 칠는지.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많이들 도움 되셨나요? 예, 오늘 방송 들으신 후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거나 또 알고 싶었던 질문들이 있다면 저희 그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머니스토리.tv 홈페이지에 오셔서 시청자 참여 코너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특별히 공개하기 힘든 내용이 있다면 저희 머니스토리 공식 메일 계정이 있는데 myhowtodo@gmail.com입니다. 예, 글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 다음 방송 시간에 같이
또 나눠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네.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예, 네. 남은 시간도 즐겁게 지내시고요. 예, 저희는 그만 물러갑니다. 아 그리고 꼭 하나 우리 뭉치 씨가 좀 이렇게 전해주시죠. 저기 머니스토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요. 청취 소감 남겨주시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네. 이런 거 그래도 하면 대단히 고맙지요. 네. 안 고마울까요? 네, 고마울 알겠습니다. 거예요. 네, 고맙겠습니다. 그죠? 네. 자,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